저는 실패를 안 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실패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식당업에서만큼은 절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지옥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나보다 앞서서 경험하신 분들 최대한 많이 만나서 절대 실패하지 마라. 아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요. 저는 실패하실 것이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원입니다. 소갈이 하고 있는 예비 사장님 또는 초보 사장님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앞선 선배로서 사업 초기에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빠르게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는 상업 공간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있는 반은 인테리어 업자, 반은 공간 기획자 공지원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 모아서 잘 파는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는 이호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라는 조그만 로펌을 운영하고 있는 김소희 변호사입니다. 용산에서 고깃집 난로위원을 운영하고 있는 윤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보 사장을 위한 FAQ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지금 돌아보면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는 궁금했었다. 그래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이게 질문인가 싶은데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궁금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또 이거 들으시면 정말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질문 보니까 되게 도움될 만한 질문 많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창업 컨설팅이 필요할까요? 외식업 쪽에서 일을 하고 계신 이호영 대표님하고 날론 대표님 답을 먼저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 잘 답변해 주실 것 같은데. 아 저요? 창업 컨설팅. 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대표님은요? 왠지도 얘기해야죠. 왜 필요한지 얘기 좀 해주셔야죠. 주고 받기.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보는데 시간이 없는 사람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또 젊은 친구들은 창업 컨설팅 받기보다는 시간을 들여서 배우러 다닐 만한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반반인 것 같습니다. 저는 왜 필요하냐면 첫 창업이잖아요. 잘 모를 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를 때는 그 처음에 하는 그 선택이 사실 첫 선택이 끝 선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 내가 처음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는 거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앞서서 경험하신 분들 컨설팅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지금 하고 계시는 분, 성업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조언 얻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으로도 직장생활 하다가 첫 창업을 제 고향 거제도에서 시작했거든요. 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 선택은. 그러니까 지금 후회하는 부분이에요. 첫 창업 3년이라는 그 기간을.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했더라면 악신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냈지 않았을까? 그 생각하거든요. 처음 창업할 때 조금 더 컨설팅이라든지 지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더라면 현재 내가 조금 더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컨설팅 하시는 분들 중에서 진짜가 아니신 분도 많잖아요. 아 가짜 많죠. 근데 초보 창업자가 그걸 판단할 수 있나요? 너무 많지. 맞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거기까지는 제가 뭐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부분이 날로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창업의 확률을 높여야 된다. 처음에 가진 돈이 이제 모든 자본이 될 수 있고 그게 성공하거나 실패하냐에 따라서 실패하면 다시 그 시드를 모으기 위한 몇 년의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첫 창업은 저는 실패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올리는 의미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말씀하셨듯이 뭐 진짜가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를 보는 눈이 없죠.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네, 없죠. 그 시기에. 없죠. 무조건 없죠. 그거는 저한테 일단 그럼 DM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끼리 이야기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별해드릴게요. 팔로우 하시고 DM 보내주세요. 변호사업도 컨설팅이 있나요? 처음 들어보는데 창업 컨설팅 이런 거를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없을 거예요. 아, 그렇죠. 뭐 저희 쪽도 사실은 컨설팅 예. 어떻게 보면 약간 고관여다 보니까 그리고 창업 비용이 사실 처음에 많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 하는 입장에서도 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컨설팅 할 수 있나? 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희 쪽은 없는데 다른 창업을 예로 생각을 해보면 외식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기술 창업, 지식 창업일 수도 있는데 좀 자본이 여유 있으신 분들이 컨설팅을 받으면 진짜 잘하시는 분들을 찾으니까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컨설팅 받으려고 하는 초기 창업자들도 보면 그 돈도 아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좋은 컨설팅도 못 찾거든요. 네, 맞아요. 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이 막연합니다. 업태와 종류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업태와 종류.
그냥 저는 챗GPT한테 물어보셔라. 그게 뭐 아. 뭐 사실 나중에 사업자 등록증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사업자를 뭐 수정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업태마다 아마 세무 처리가 좀 달라질 거예요. 네, 맞아요. 경비율도 다르고 해서 실제 영업 형태랑 쳐갖고 정확히 해야 된다고 GPT가 말해줬습니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자 등록하는 거는 이제 최대한 미루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이게 사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 창업하시는 분들은 딱 사업자 등록 먼저 하고 시작하지 마시고 진짜 해야 되는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 시기에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리고 그리고 뭐 기억해야 될 거라고 하면 청년 감면 세액공제 있잖아요. 그것만 좀 잘 알아보시고 창업하시는 게 그나마 뭐 이 분야에선 이 질문에선 대답할 수 있는 것 같고, 왜냐면 지나서 나중에 감면 받는 거 그런 거 몰라가지고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좀 금액이 크니까 그 부분만 좀 고려하시면 나머지는 GPT가 다 해결해주지 않을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자금이 많지 않습니다. 소자본으로 창업해도 될까요? 돈이 없다. 저는 오히려 좋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쓰는 게 있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사람이 찾게 되고 그 상황에서 낼 수 있는 최대 퍼포먼스를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사업에 의지가 있는 분들은 자금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 처음에는. 그리고 큰 자본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쓰냐는 또 이제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서 쌓여진 노하우가 또 있을 때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자본이 없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자본이 없다, 돈이 없다라는 얘기는 선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어 부동산, 내가 좋은 상권에 좋은 입지에 들어가려면 돈이 많아야 되는데 자본이 없다라는 건 선택지가 별로 없다라는 거죠. 안 좋은 상권에 안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거고, 돈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도 못 받을 거고, 공간 계획이라든지 브랜드 기획도 못 할 거고,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성공이냐 실패의 확률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저는 조금 반대인 게 네, 반대. 네, 좋아요. 확률적으로 첫 창업은 거의 망한다라고 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돈은 그냥 잃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첫 창업을 해서 사실 망하진 않았고 변호사님도 망하지 않았지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천운을 쓴 것 같거든요. 이 망하지 않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는 언제든 또 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직 안 망했기 때문에. 근데 첫 창업은 무조건 망할 건데 그러면 이거는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경험을 한번 해보면, 그 본인한테 큰 돈이겠죠. 1억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나중에 사업이 커지면 1억은 큰 돈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는 큰 돈인데 그게 복구가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하면 그걸로 무조건 해봐야지 나중에 이제 진짜 큰 돈을 가지고 했을 때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아니면 아예 정말 자본이 정말 많은 사람이 뭐 이거 잃어도 괜찮다라고 하면 더 큰 자본을 투자해서 하면 확률은 높겠지만 보통의 개인은 무조건 망할 것이고, 그러니까 소자본으로 창업을 일단 해봐서 그 바닥에 생리와 흐름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빠르게 실패하기 뭐 그런 책도 있는 것 같던데요. 어차피 실패할 거니까 뭐 사실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창업이라는 게. 그래서 적은 돈을 들여서 경험을 하고 빠르게 실패해서 내공을 쌓고 큰 자본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근데 문제는 아마 이거 보시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다 성공할 거라고 확신할 거예요. 나는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성공해도 문제거든요. 딱 정해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까지는 몰랐던 다른 사업 아이템들이 엄청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밥집을 차렸어요. 그러면 고깃집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횟집이 보이기 시작하고, 뭐 어떤 게 수익률이 더 어떻대, 어떤 거 원가율이 좀 낮대, 어떤 거 인건비가 좀 덜 들어간대, 어떤 거 운영하기가 쉽대, 이런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해요. 처음에 내가 어떤 뭔가에 꽂혀서 사업을 딱 시작하게 될 때 내 모든 자본 다 투입하고 연끌해서 다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성공을 해도 그 다음 스텝으로 가려고 난 생각해보니까 고깃집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다른 게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전환하는데 비용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사업에 모든 걸 다 거는 거는, 모든 자본을 다 투여하는 거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선택지가 나왔을 때 오히려 후회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성공을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최소한 세컨드 스테이지는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성공할 확률이 더 높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대표님도 뭐 날로연이 사실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첫 창업에 실패하는 걸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실패는 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생각하기 때문에, 실패를 하면 사실 외식업 기준으로 봤을 땐 어쨌든 최소 1억 이상 들어가는 돈인데 첫 창업이면 1억 이상 까먹는다? 진짜 많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게 작던 뭐 크던 돈도 까먹지, 자존감이나 에너지도 떨어지지, 이 업에 대한 또 어떤 불신,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는
않는 게 중요하다. 성공은 뭐 운의 영역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가능하면 실패하지 않는 구조에서 첫 창업에 저는 조금 소자본보다는 투입될 수 있는 자본을 최대한 투입하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패하면 안 된다라고 아예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실은 그 저희도 생각이 다 다르고 정답은 없으니까 하고 싶으면 자본에 맞춰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알아서 하셔라.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창업의 나이가 상관없을까요?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대해서 진짜 직접 고민하고 공부한 시간이 내가 진짜 얼마나 되는지 스스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나이가 50이 넘어도 살아온 기간은 길겠지만 대부분 이제 좀 간과하시는 게 50년을 사셨으니까 그만큼 많이 드시러 다녀보셨고 그만큼 맛집도 많이 알고 요리도 내가 더 잘할 수 있고 나만 만들어 먹는 그런 레시피도 있고 주변 지인들이 자기가 해주면 막 다 좋아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가지고 그 업에 50년 동안 계셨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외식업이 그래요. 네, 너무 생활에 밀접한 업이다 그쵸. 보니까. 근데 실제로 창업한다고 했을 때 그게 진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99.9%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게 저는 나이가 상관없다는 거에 연장선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 네.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나이 상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주위에서도 외식업해서 지금 잘 하시는 분들 보면 의외로 되게 어린 친구들 20대 30대 초반인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트렌드에 굉장히 빠르고 제가 생각했을 땐 어리면 어릴수록 굉장히 도전적이고 공격적이고 창의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공의 뭐 실패 확률도 있겠지만 성공할 수 있는 확률도 높고 이 친구들은 젊을수록 실패하면 안 되지만 실패해도 다시 좀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라는 무기가 있으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되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뭐 50대 60대가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나와서 치킨집이나 해볼까 해서 치킨집을 해서 실패한다 이러면 정말 진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을수록 외식업은 젊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무조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사람들이 막 고민하잖아요. 한 1년 더 모아서 창업할까 이런 거는 의미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1년이라도 빨리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변호사님? 변호사업계 국한하지 않고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이제 나이 드시고 노후 자금이나 이런 거를 털어서 막 치킨집을 연다든지 이런 거는 당연히 위험하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이 있다고 해서 창업이 뭐 불가능한 건 아닌 것 같다. 아시죠? 맥도날드 창업자 50대 맥도날드 창업한 거거든요. 네. 원래 쉐이크 기계 네. 한 영업 직원이었거든요. 맥도날드도 50대 그분도 했는데 못할 건 아니다. 더 늦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보면은 용기를 얻을 수 있겠다. 네. 근데 이제 생각이 그런 들더라고요. 사례가 사실 좀 특별하기 때문에 더 되게 주목받는 게 나와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저는 어차피 창업을 한다라고 하면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무모함. 근데 그게 나이가 어릴수록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그 의지가 체력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 보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체력이 떨어지니까 그 의지가 달라요. 사업을 하면 힘든 순간을 겪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에서도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잃을 게 많은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확률에 베팅하는 건데 잃을 게 많은 분들이 더 삶이 변화하면서 힘들어질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창업에 나이가 상관없냐라고 하면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근데 나이가 많으면 창업을 못하냐? 왜냐면 그 이전에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라든지 경험들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더 유리할 수 있죠. 근데 어떤 업이든 사실 좀 중요한 키워드가 무모함과 의지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동업 생각이 있습니다. 할까요? 말까요? 윤희환 대표님부터. 저는 실제로 동업을 해봤고 친구랑 동업했거든요. 일단 결론적으로는 동업을 추천해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동업을 해서 실패했어요. 그 친구랑 안 보거든요. 그래도 추천해요. 저도 이제 외식업 한 5년 정도 해보니까 어떤 동업이 좋더라 이게 보이잖아요. 다른 역할을 가진 동업자면 추천을 해요. 예를 들어 나는 뭐 운영이나 기획 뭐 이런 거라면 한 사람은 셰프 메뉴를 개발한다든지 그런 거에 특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좋다. 그건 서로 영역이 확실히 전문화되어 있으면. 두 번째는 수직적인 거. 서로 수평적인 관계면 분명히 의견 차이가 생기고 깨질 확률이 높다.
근데 수직적으로 한 사람은 의사결정하는 사람, 한 사람은 팔로우 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동업해도 된다. 저는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저는 운영이었고 그 친구가 세프였거든요. 이건 맞았는데 수직적으로 못 갔어요. 평적이었어요. 이 친구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엔 의견이 안 맞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나오다 보니까 갈등이 쌓이게 돼서 안 좋게 헤어졌죠. 제 경험입니다.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많지 않나요? 뭐 김앤장 약간 이런 것도 그 김 씨와 장 씨가 막 동업을 했을 것이고. 동업 많아요. 법률사무소 만들 때 공동으로 모여서 뭐 법무법인으로 하든지 법률사무소로 하든지 동업하는 경우들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자주 깨지더라고요.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하게 그냥 야 우리 마음 잘 맞고 친하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아무리 친해도 깨지더라고요. 이게 되게 사소한 걸로 깨진대요. 예를 들어서 짜잘하게 프린트 비용 뭐 이런 걸로 똑같이 내. 그럼 어떤 사람은 야 너가 많이 썼으니까 너가 많이 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사소하게 갈등이 쌓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냥 할 거면 저는 혼자 진짜 마음 그렇게 잘 맞는 사람 아니면 혼자 시작을 하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시작을 했고 근데 다만 이제 파트너 변호사를 외부에서 구해 오거나 아니면 저 있는 어쏘 변호사를 파트너로 올려서 어떻게 보면 동업자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제가 헤드를 잡고 파트너 변호사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지위 관계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에 되게 공감하고 동업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는데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들고 약점을 보완하는 그 시간들이 또 길잖아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할애하기에는 더 대단한 경쟁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내가 자기 개발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니까 강점을 가진 사람끼리 이제 동업을 하는 게 그 속도를 초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강점이 똑같은 사람들끼리 하면 확실히 좀 의견 충돌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뭐 내 약점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랑 동업을 하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다만 요즘에 좀 느끼는 점도 있는 게 사업의 경험치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만 너무 많은 경험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차라리 동업을 하지 말고 지분을 주고 직원처럼 시키는 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계속 품으면서 가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 동업하는 게 맞나? 그냥 내가 이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이끌고 있는 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내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미 동업 구조로 프리미엄 다 나눠줬어. 그래서 한 사람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동업할 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어느 정도 사업의 레벨이 맞는 사람들끼리 동업해야 서로 업무에 대한 공감이 생긴다. 네. 저도 뭐 비슷한 맥락인데 이 질문자가 첫 창업이라고 하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맞습니다. 보통 첫 창업 때 동업 많이 하잖아요. 20대 뭐 중후반 때 야 그냥 우리 요런 뭐 한식 주점 한번 만들어 볼래? 같이 한번 친구끼리 해보자. 거의 다 실패해요. 저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구조를 짜야 된다라는 게 있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을 못해요. 그냥 으쌰으쌰해서 잘하면 될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위험한 점도 있는 게 첫 창업을 동업으로 하잖아요. 두 번째 창업도 동업으로 해요. 혼자 살아오는 방법에 대해서 아마 모를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이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요? 회사 이름? 뭐 저부터 얘기를 하면 네. 그냥 중요한가? 약간 그냥 요즘에 챗GPT한테 물어보면 한 20개 던져줄 건데 그중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가 생각이고 나중에 사실 진짜 이게 사업이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한다라고 해서 사업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사업이 될 때 바뀌어도 되는데 근데 그래도 이게 약간 자기 만족하고도 관련이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브랜딩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뭐 그런 측면에서 좋은 방향을 지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뭐 자기의 철학을 담아서 짓고 그러면 다 좋지만 뭐 사업하면서 철학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 이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하나 기준이 있다고 하면 명함 줄 때 쪽팔리지만 않거나 뭐 격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대표님 어떠신 생각이? 저도 이름 저희는 이제 뭐 회사 이름이라기보다는 가게 이름 이제 뭐 식당 이름 술집 이름인데 아무거나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진짜 이상한 이름들도 성공하는 가게들 많잖아요. 그래서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 뭐 저는 난로연인데 제가 만약에 난로연이라고 하지 않고 난로라고 했으면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난로를 쳤을 때 그냥 난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이름들은 피하고 가능하면 나만 가질 수 있는 이름 검색했을 때 나만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나중에 뭐 키워드 광고라든지 그런 게 유리하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그런 기술적인 것만 좀 피해라. 저는 사실 식당 이름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식당 이름은 중요하죠. 왜냐면 중요하죠. 브랜드에 결하고 같이 연결돼 버리니까. 예를 들어 저는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이런 거예요.
선능의 동그리야 되게 잘 되잖아요. 근데 동그리야 저는 별로 이상하거든요. 이름이 예, 이름만 들었을 때 동그리야 뭐야 이거. 명예훼손 한 건 추가요. 아니 근데 너무 잘 되잖아요. 너무 잘 되죠. 그래서 상관없다고 봐요. 동글이야.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어디 가자라고 할 때 앞에 붙는 대명사가 되니까 그거 어디 가자랑 잘 붙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회사 이름은 그냥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그새 변할 수가 있네. 처음에 법인명이 크리에이티브 공존인데 무슨 노가다 컴퍼니 하면 그 색깔이 바뀌잖아요. 네, 약간 그런 것처럼. 저는 제가 이제 네이밍 할 때 두 가지 정도 생각했었어요. 내가 생각한 방향이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걸로 이름을 정하자. 근데 보통 법무법이나 법률사무소 이름 보면은 솔직히 되게 재미없게 지거든요. 그냥 한자어 두 글자로 져요. 뭐 땡땡땡땡땡땡.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기억도 안 남고 하다 보니까 저희는 뉴 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잘 못 알아듣는데 사실 뉴 로이어, 그러니까 새로운 변호사 이렇게 타이틀을 진 건데 새로운 분야들이 있잖아요. 신산업, 신기술이나 뭐 사이버 범죄나 그런 쪽을 전문으로 원래 하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네이밍을 그렇게 딱 진 거거든요. 그래서 잘 졌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아이덴티티나 이런 거를 반영해서 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네, 약간 뉴로이어 하면 진짜 딱 젊은 그 변호사 맞아요. 집단처럼. 저의 이미지랑 딱 중요한 것 맞는. 중요하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브랜딩 꼭 해야 할까요? 전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여러 가지 측면이 있긴 한데 그 브랜딩을 잘 하면 팬이 생기잖아요. 그게 엄청 중요하다. 특히나 매각할 때도 브랜딩이 잘 되어 있으면 브랜딩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쌓이면서 되는 거니까 그 시간에 대한 가치를 회사 사고 파는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브랜딩에 대한 프리미엄까지 더해서 회사를 사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하루 이틀 매출에 영향이 없을 수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브랜딩 필요 없다고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브랜딩 필요해요. 꼭 필요해요. 저도. 초기 창업자들 외식업에서 초기 창업자들은 좀 착각하는 게 브랜딩을 마치 그냥 디자인, 보여지는 거, 로고, 뭐 간판 이런 것들을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물론 비주얼적인 거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보이지 않는, 저는 브랜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그런 거. 우리 가게, 우리 식당의 어떤 철학이라든지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든지 직원들의 어떤 고객에 대한 마음이라든지 저는 그런 것들도 다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비주얼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도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고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다 말씀 잘 해주셔가지고 당연히 필요한 것 같고요. 가격 경쟁할 게 아니라면 변호사업계도 마찬가지인데 브랜딩이 안 됐으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 사업이 성장하기는 어려우니까 브랜딩을 무조건 해야 된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회사라는 게 무형의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처럼 일관성 있는 그렇게 만드는 걸 저는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투, 취향, 뭐 철학 이런 게 회사에 이제 투영이 되는 거. 어떻게 보면 창업자의 사실 그런 게 녹아드는 것 같아요. 창업자가 생각을 많이 해야지 브랜딩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작업 필요한 것 같다. 세금 공부해야 할까요? 세무사를 쓰는 게 나을까요? 너무 중요한 질문. 네. 그렇죠. 근데 저는 세금 공부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어느 정도 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제가 사업하면서 제일 돈 아깝지 않은 게 뭐냐고 얘기하면 그게 세무사 비용인 것 같아요. 자영업자분들이 워낙 이제 팍팍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세무 비용이 좀 저렴한 곳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게 제일 하면 안 되는 선택 중에 하나라 생각하거든요. 세무 비용 뭐 싸봐야 뭐 8만 원, 7만 원일 거고 비싸봐야 20만 원일 텐데 검증된 데 좋은 데서 하셔라. 저는 그게 일단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정했으면 그때부터 공부하셔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저도 처음부터 세무사를 썼습니다. 처음에 뭐 세금 공부 수익이 당장 나올까요? 돈 빌릴 곳을 먼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사업을 하면서는 해야죠. 잘 모른다라고 하면 사실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그냥 시작할 때부터 매출 얼마 안 되는데 세무사를 바로 쓰긴 했습니다. 변호사님 어떠세요? 당연히 써야죠. 당연히. 전문가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돈을 들이더라도 써야 되고, 물론 전문가를 쓰더라도 중요한 건 항상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인 세금 이런 건 당연히 부가세가 뭔지 종합소득세가 뭔지 이런 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모든 사업을 하려면. 맞아요. 근데 그걸 알고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좋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니까 부가세 개념 없이 네. 다 그 자기 돈인 줄 알고 맞아. 벌어 쓰다가 이제 나중에 감당 안 돼서 부가세 자체가 내 돈이 아니에요. 네 맞아요. 세금을 내가 대신 네. 받은 거를 대신 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흘러왔다가 다시 나가는 거죠. 그런 걸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된다.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당연히 세무사 쓰는 게 무조건 맞고 보통 그 초보 창업자들 외식업 기준에서 초보 창업자들은 이 세무사 비용이라든지 뭐 노무사 비용 되게 아끼거든요. 아깝다고 생각해서 뭘 하냐면 지역마다 그 외식업 중앙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세무기장 그냥 맡기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근데 세무사 맡기면 최소 뭐 9만 원, 10만 원 레벨 높은 걸로 하면 20만 원씩 나오는데 가능하면 외식업 중앙회 이런 것들보다는 세무사한테 맡겨서 한 달에 한 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전화 자주 해서 세무 관련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고 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거지. 외식업 중앙에 전화하면 그냥 제일 기본적인 것만 처리하는 조직이니까 그런 것보다는 세무사들 고용해서 사용하시는 게 낫다. 숫자에 밟지 않습니다. 가격을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변호사 쪽 네. 궁금해요. 기본적인 사실 수임료는 비슷해요.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이제 포지셔닝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고가 전략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저가로 진짜 칠 건지 그런 경영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어느 업종이나 사실 프리미엄으로 가는 게 저는 우월 전략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만큼의 당연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프리미엄으로 가는 게 사업의 성장에는 좋다. 이건 그냥 헤르만 지몬의 프라이싱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읽어보시면 된다. 책 많이 나오네요. 이건 진짜 필독서예요. 오, 프라이싱. 나이스, 나이스. 네, 이거는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가격 결정이 경영에 정말 중요한 영역이고 이거는 직원한테 시켜서는 절대 안 된다. 창업자가 직접 관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 헤르만 뭐요? 헤르만 지몬의 프라이싱. 지몬? 예, 이 사람 뭐하는 사람이에요? 호구 조사를 아니 왜냐면 뭐 경영학자겠죠. 뭐 딥하게 들어오시면 저도 당황하니까.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 제목이 그냥 프라이싱이에요. 프라이싱 가격 결정. 한국어로 나온 거 맞죠? 네, 맞아요. 네. 혹시나 원서로 보실까? 제가 원서로는 안 읽어서. 네. 초보 창업자들한테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린다라고 하면 일단은 고객으로 하여금 이기는 게임처럼 느끼게끔 만들어라. 이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가격을 설정을 하든 사실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데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고객이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게 일단 우선인 것 같고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효율을 또 찾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일단 가격을 정하는 일 자체는 전략과 포지셔닝 이 두 키워드인 것 같긴 하거든요. 보통은 여기서 이걸 얼마에 팔더라라고 따라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전략 그리고 뭐 이런 포지셔닝. 말씀하신 것 중에 공감한 게 손님이 이렇게 말하면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팔아서 남아요. 이 얘기가 손님한테 많이 들어오면 잘 되고 있다. 내가 초보 창업자라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게 또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쌓여야 되잖아요. 손님이 계속 이기는 시간이 많이 쌓여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사업도 일찍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인맥이 많지 않습니다. 거래처 혹은 클라이언트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원 대표님?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외식업 기준으로 좋은 거래처 좀 뭐 식자재 거래처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한우 소고기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주류 거래처가 될 수도 있고 한데 좋은 거래처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많이 팔면 돼요. 많이 판다라는 거는 곧 바잉 파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좋은 거래처가 붙을 수밖에 없고 선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가 첫 창업자 또는 뭐 초기 창업자라면 많이 파는 업체에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거래처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어쨌든 그것도 인맥인 거잖아요. 네트워킹 해야 되는 건데 그 네트워킹에 들어가는 비용을 어느 정도 써야죠. 좋은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것도 저희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즉시 연간 1,000만 원 이상 아낄 수 맞아요. 있습니다. 이거 수천만 원이에요. 농담이 진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잘 파는 사람들이랑 커뮤니티만 해도 멤버십은 100명, 큰 커뮤니티는 뭐 2,000명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다 가져가는 건데 수천만 원 아끼는 거죠. 변호사님 어떠세요? 변호사 업계도 이런 질문 많아요. 인맥이 진짜 없다.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개업해도 되냐. 이런 질문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도 했다. 꼭
인맥이 중요하진 않고 사실 인맥으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처음에만 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사건 소개시켜줘서 들어오지 그걸로 유지가 되진 않거든요. 저는 그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건 덤이라고 생각하고 중요한 건 그냥 마케팅을 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그냥 나를 알리고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간 아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했어요. 뭐 클라이언트는 그거 구할 자신 없으면 사실 사업 안 해야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인맥 붙는 거는 뭐 쉬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상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걸러내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이상한 사람들도 막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막 이것저것 하니까 이제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가 사실 들기도 하잖아요. 맞네. 예, 그런데 낭비를 하지 않는 것도 인맥을 막 만드는 것보다는 더 중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마지막 질문. 초보 사장을 위한 한마디. 초보임을 인정해라. 언제까지냐고 묻는다면 자기가 원하는 돈을 벌고 싶을 때까지. 저는 어차피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건데 저도 겪고 있고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 그러니까 위안을 얻고 힘내셔라. 제가 초보 사장이라서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더 초초보들한테 조언 드리면 전 실패를 안 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절대 실패에 대해서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실패는 뭐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식당업에서만큼은 절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실패는 지옥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나보다 앞서서 경험하신 분들 최대한 많이 만나서 절대 실패하지 마라. 너무 공감합니다. 저는 그런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요. 저는 실패하실 것이다. 네. 실패하실 것이다.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하나의 키워드는 어쨌든 회복 탄력성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업망해도 안 죽는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사업망해도 안 죽어요. 네. 그거는 맞다. 뭐 다 갚아줘요. 어디 다 돼. 입에 쌀밥은 먹게 해줘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정도로 마지막 한마디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요 멤버로는 사실 두 번째 팟캐스트를 해봤는데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불러주세요. 또 올게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진짜. 네. 네. 저도 다시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 주제가 또 더 뭐라 그럴까 좀 고차원적이라 그럴까 그래서 더 약간 철학적인 얘기들이었는데 즐거웠습니다. 대표님 어떠세요? 오늘 내용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용만큼 잘 준비해가지고 저도 뭐 성공하지 않았지만 실패는 안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면 정말 힘들어지니까 꼭 실패하지 않는 창업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것으로 팟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이싱 하나 딱 기억에 담고 가겠습니다. 헤르만 지몬. 그러면 지몬. 저도 이렇게 외우고 다녀요.